지금 이 순간 태양계 어딘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행성은 자전이 거의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느리게 돌고 있어요. 지구 기준으로 243일에 한 바퀴.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 하루는 지구의 1년보다도 더 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 행성의 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약 60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거든요. 60배입니다. 행성은 거의 굳어있다시피 천천히 도는데 그 위를 감싸고 있는 구름층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 4지구일, 그러니까 16시간 만에 행성을 한 바퀴 다 도는 속도로요. 과학자들은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관측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데이터를 쌓아보니 이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련의 탐사선이 그 행성에 착륙했고, 네, 미국도 탐사선을 보냈고, 일본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자들은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60배나 빠르게 돌아가는 걸까요? 무엇이 그 거대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 행성은 바로 금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성 대기의 믿기 어려운 현상, 대기 슈퍼로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네,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금성이 어떤 행성인지부터 알아야 하래요.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에요. 크기도 지구와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해서 오랫동안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금성의 항성 자전 주기는 약 243 지구일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금성은 243일이 지나야 겨우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금성에서 하루를 살면 지구에서는 8개월이 훌쩍 지나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자전 방향도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해요. 이걸 역행 자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성에서 하늘을 본다라면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금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 기압은 지구의 90배가 넘어요. 지구에서 수심 900m 바닷속에 들어간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막히는 곳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금성의 대기, 그 대기가 행성 자체보다 60배 빠르게 도는 현상, 그게 바로 대기 슈퍼로테이션입니다. 사실 슈퍼로테이션이라는 현상 자체는 금성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 목성의 대기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심지어 지구의 성층권에도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금성처럼 극단적인 규모로 행성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는 태양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이 지상의 망원경으로 금성 구름을 관측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냥 구름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보니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 발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금성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구름의 움직임이 너무 빠른 거예요. 행성 자전 속도와 비교했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될 정도로 빠른 거였거든요. 1960년대 초 지상 도플러 관측을 통해 이 이상함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마리너 5호가 금성을 스쳐 지나가며 간접적인 단서들을 더 보태줬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 시리즈가 만들어냈습니다. 베네라 탐사선들은 직접 금성대기 속으로 뛰어들어 풍속을 측정했어요. 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도 약 65에서 70km, 금성의 구름층에서 측정된 대기는 약 4지구일 만에 금성을 한 바퀴 도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96시간이에요. 반면 금성 자체는 한 바퀴 도는데 약 243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해 볼게요. 지구의 태풍, 최강 등급의 태풍 바람이 초속 70m 정도예요. 그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금성 구름층의 바람은 그보다 훨씬 강하게 행성 전체를 둘러싸며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행성 전체를 마치 팽이처럼 감싸며 도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단 한 번의 관측이 아니에요. 1970년대 베네라 탐사선부터 1978년 미국의 파이오니어 비너스, 네, 그리고 일본의 아카츠키 탐사선이 2015년 금성 궤도에 진입한 뒤로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 대기 슈퍼로테이션입니다. 행성 자체의 자전보다 훨씬 빠르게 대기가 회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발견은 반세기 전에 됐어요. 그런데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 년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1975년 한 과학자가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어요. 기라시라는 연구자였는데 그는 적도 방향으로 흐르는 특별한 파동이 가군동량을 금성 구름층으로 운반해준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바람이 그냥 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기 안에서 파동이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거대한 회전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후 로소우와 윌리엄스라는 연구자들이 발전시켰어요.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라시 로소 윌리엄스 메커니즘, 줄여서 GRW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메커니즘은 슈퍼로테이션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논의된 이론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설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지받는 가설이지 관측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경쟁하는 다른 메커니즘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열조석 이론이에요. 지구에서도 달의 중력이 바다를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조석이에요. 네, 그런데 금성에서는 태양열이 대기를 가열하면 낮인 쪽의 대기는 따뜻해져서 팽창하고 밤인 쪽은 식으면서 수축해요. 이 팽창과 수축의 주기적인 반복이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이 슈퍼로테이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치 모델에서 이 열조석이 실제로 가군동량 수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열조석만으로 슈퍼로테이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결인 거예요. 결국 두 가설 모두 퍼즐의 조각이에요. 하나의 완벽한 답이 아니라 각각의 현상의 일부를 설명하는 조각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얹어준 탐사선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아카츠키였습니다. 2015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이카의 아카츠키 탐사선이 금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어요. 사실 아카츠키는 한 번 실패한 탐사선이에요. 2010년에 처음 금성 궤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엔진 문제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태양 주위를 떠돌다가 2015년에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거예요. 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간 금성이었어요. 아카츠키는 금성 대기를 다양한 파장의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7년 연구진은 놀라운 거를 발견해서 보고했어요. 금성 상층 구름에서 길이가 약 10,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동 구조가 관측된 거예요. 10,000km예요. 이제 서울에서 직선으로 지구 반대편까지의 거리보다도 긴 파동 구조가 금성대기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걸 정류파, 영어로는 스테이셔너리 그래비티 웨이브라고 불러요.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파동이라는 의미예요. 이 발견이 실린 논문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됐어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이 파동이 슈퍼로테이션을 일으킨다거나 슈퍼로테이션의 원인이라는 건 이 연구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한 것이고 이 파동의 역할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예요. 아카츠키의 데이터를 분석한 다른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어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금성 구름층의 풍속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슈퍼로테이션 자체가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카츠키가 관측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장기 추세인지 자연 변동인지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슈퍼로테이션은 단순하고 정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시간과도 위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이 현상을 더욱 복잡하고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대 행성 과학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 GMC예요. 대기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컴퓨터 안에서 행성의 대기를 재현하는 모델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모델로 금성의 슈퍼로테이션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수십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슈퍼로테이션 자체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관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체 고도의 풍속 프로파일을 재현한 모델은 아직 없어요. 구름층은 맞추는데 하층 대기가 안 맞거나 적도는 맞는데 고위도가 틀리거나 하는 시기예요. 모델이 완벽히 재현하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 뭔가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어떤 물리적 과정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잘못 모델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0년 호리노우츠 연구팀이 사이언스 저널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소규모 난류와 중규모 파동의 상호작용이 슈퍼로테이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예요. 작은 소용돌이들과 중간 크기의 파동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흐름을 유지해요. 이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쳐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어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예요. 그런데 저자들 자신도 이 논문이 슈퍼로테이션의 완전한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메커니즘의 한 중요한 부분을 밝혔다는 거지 전체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과학계에서 논의되는 슈퍼로테이션 유지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가 경쟁하고 있어요. 첫째,
GRW 메커니즘, 열대 파동이 각 운동량을 적도 구름층으로 수송한다는 이론. 둘째, 열조석, 태양열에 의한 대기의 주기적 팽창과 수축이 바람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론. 셋째, 파동과 난류의 상호작용, 다양한 크기의 대기 운동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슈퍼로테이션을 유지한다라는 이론. 현재 가장 유력한 시각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60배 빠른 대기. 그걸 만들어내는 건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힘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시스템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해요. 이 연구들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한계는 없는 걸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예요. 하지만 각 연구마다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우선 아카츠키 탐사선 기반 연구들의 한계예요. 2017년의 정류파 발견도, 2020년의 파동난류 상호작용 연구도 모두 아카츠키 단일 탐사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관측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구의 날씨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의 기상 관측소가 딱 하나만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풍속이 증가했다라는 관측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아서 이게 장기적인 변화인지 아직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긴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모델이 슈퍼로테이션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관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체 풍속 프로파일을 만들어낸 모델은 아직 없어요.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 중요한 물리 과정을 빠뜨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금성은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행성이에요. 표면 온도는 약 460도씨 이상이고 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90배가 넘어요. 탐사선이 대기에 진입하면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금방 파괴되고 말아요. 그러니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신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밝혀졌다가 아니라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원인이다가 아니라 기여할 수 있다고. 이 신중한 표현들이 허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금성 대기가 60배 빠르게 도는 게 내 오늘 하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 이 연구가 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지구 대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금성 대기 연구는 행성 대기 전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 실험장 역할을 해요. 지구 대기도 결국 같은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거든요. 금성처럼 극단적인 조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대기를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지구 대기 순환 모델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지구의 기상 예측 모델을 개선하는 데도 이어지는 거예요. 기상 예보, 기후 변화 예측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태양계 행성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가 돼요. 지구와 금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 됐고 하나는 극단적인 지옥 같은 환경이 됐어요. 대기의 역할이 그 갈림길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지구가 왜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외계 행성 연구에도 연결돼요. 지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의 행성들, 외계 행성들을 수천 개 발견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금성과 비슷한 크기와 위치의 행성들도 많아요. 금성 대기를 이해하면 외계 행성들의 대기를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 행성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평가할 때도요. 금성 구름층 위를 맴도는 바람의 비밀은 우리 지구와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여정의 일부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짚어 볼게요. 금성의 대기 구름층은 행성 자체보다 약 60배 빠른 속도로 약 4지구일 만에 금성을 한 바퀴 돌아요. 반면 금성 자체는 약 243일에 한 번 자전하는 태양계에서 손꼽히게 느리게 도는 행성이에요. 이 놀라운 현상은 1960년대부터 지상 관측과 탐사선 측정을 통해 발견되기 시작했고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어요. GRW 메커니즘, 열조석, 파동과 난류의 상호작용, 이것들이 현재 경쟁하고 있는 주요 가설들이에요. 이 오 중 하나가 단독 원인이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카츠키 탐사선은 약 10,000km 크기의 거대 정류파를 발견했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풍속 변화를 포착했어요. 수치 모델들은 슈퍼로테이션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 고도의 풍속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모델은 아직 없어요. 반세기 전에 발견된 이 현상은 2025년인 지금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반세기가 넘게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다음 탐사선을 설계하고 있어요. 영상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금성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60배나 빠르게 도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답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이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얽힘의 구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밝히는 것, 그게 다음 세대 탐사선들이 해낼 일이에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의 쌍둥이라 불리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은 행성들의 이야기, 대기가 행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